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GM 군산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고 군산 지역의 경제 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판매되는 장난감 수류탄이 위험합니다. 폭발음이 기준치를 넘어서는데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초위원 선거구 획정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습니다. 농촌이나 도시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이 중단된 뒤 GM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군산 경제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론에서 내려다본 군산항 GM차 전용 부두. 차량 한 대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 달 수출 물량만 2만 대가 넘었지만 2, 3년 전부터 일감이 뚝 끊겨 지금은 허허 벌판입니다. 이곳이 차량 수출 기지였다는 사실은 빛바랜 간판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수출이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입사했을 때도 그때는 한 달에 2만 3천 대 정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 쉴 것 없이 차는 계속 들어오고. 수출이 끊기자 경비 인력이 3분의 1로 줄었고 그 인력도 일감이 없어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간혹 고소소송 때문에 인원을 몇 명 축소해라 이 일이 없으니까 세방에서 또 우리한테 고소소송 하려고 하는 거죠. 군산 국가산당 개발과 함께 간척된 오식도동은 그간 흥망성쇠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잦은 교대 근무에 식당과 술집은 24시간 불야성을 이뤘지만 문이 닫히고 임대가 나붙은 지금의 오식도동은 사실상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식자재값이나 이런 게 훨씬 비싸요. 오식도가. 인건비 비싸고. 진짜 빚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자재값 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군산을 지탱해온 공장과 수백 개 하청업체들이 무너지면서 군산 인구 5명 중에 1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이 이제 하나씩 다 떠났잖아요. 전부 다 먹은 사람들이 돈을 밥값을 안 주고 다 가버렸어. 원룸촌도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임대료는 뚝 떨어지고 빈방은 절반을 넘어 불 켜진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서울에 3, 40년 고생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진짜 안 먹고 못 오고 내려와서 이거 집 한 채 사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은행 융자 있지. 산단만 바라보고 살아온 오식도동 주민들은 허탈함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여기는 작업자가 없으면은 유령의 도시예요. 지금 여기 사람들 걸어다니죠. 다 건물 주인이나 그러다면 상가 주인들이에요. 썰물처럼 사람이 빠져나간 군산은 개항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시민들의 한숨 소리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GM 군산공장 폐쇄 저지와 정상화를 위한 도민대책위가 출범했습니다. 도내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 32개 단체가 참여한 도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공장 정상화 없이 정부가 GM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관리와 경영권 인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 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군위원 선거구 획정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누더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정하다 보니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농촌 지역 시군 의원들이 전라북도를 항의 방문합니다. 인구 감소를 반영해 김제와 부안, 순창, 군산은 각각 1명을 줄이고 전주를 4명 늘린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처사이고 농어촌 지역의 의회를 말살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거센 항의에 전라북도는 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기존 결정을 무효하고 획정안을 변경했습니다. 김제, 부안, 순창은 그대로 두고 군산만 1명 줄이는 대신 완주를 1명 늘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회에서 또다시 칼질을 당했습니다. 전주병이 너무 적으니 전주을에서 시의원 1명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면적은 1.5배나 더 크고 인구는 늘었는데 의원 수는 3명이나 빠지고 그러면 덕진 구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겠습니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이 매번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되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 위원회는 당초 인구와 지역의 가중치를 3대 7로 정했지만 농촌의 반발에 2대 8까지 후퇴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5, 읍면동 5 이상, 전라남도도 인구 3, 읍면동 7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만 인구 가중치를 전국 최저로 낮춘 겁니다. 진보가 아니라 퇴보한 거죠. 우리가 대의자려고 선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구 기준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고 통폐합 잘한 지자체들은 피해를 보고 읍면동 안 줄인 데는 이득 보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원들이 획정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도와 정치권 모두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선거구 졸속 획정을 막기 위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늘 오전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한 달 뒤인 4월 21일까지 공천 후보 심사와 후보자 경선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도당은 지금까지 후보 검증에 응한 입지자 300여 명과 현직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초 사전 여론조사로 후보를 압축한 뒤 모바일 선거로 후보 경선을 치를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학교 주변 문구점은 학용품이나 완구를 사러 들르는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죠. 그런데 성인이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폭발음을 내는 완구가 버젓이 팔리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의 한 문구점. 내부에 들어서자 수류탄 사진이 선명한 완구가 눈길을 끕니다. 충격을 주면 완구 속에 든 식초와 소다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음을 내는 장난감인데 아이들에게 인기입니다. 이게 좀 말 잘 나가요? 돈 되면 제일 많이 나가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일단. 근데 앞으로 나갈 거예요 계속인데. 다른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수류탄 모양 완구가 진열돼 있는데 학생들은 소리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거 터진 소리 들었을 때?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터지도 놀라기도 하고 막 하지 말라는 소리지 이거. 이 제품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된 것인데 폭발음의 크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 기준에 따라 외부 소리가 차단된 공간에서 완구를 터뜨려 봤습니다. 충격을 주자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더니 큰 폭발음과 함께 액체가 튀어나옵니다. 시험 결과 두 제품의 측정치는 140데시벨 이상, 안전기준상 최대 125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함에도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소음 레벨 값이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자동차 경적을 넘어 비행기 소음 수준으로 아이들 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어린 학생의 경우 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음향 손상으로 인해서 소음성 난청과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한 제품은 그 어떠한 주의사항도 나와 있지 않고 국내 안전인증 표시도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행동 같고요.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이걸 2인 추구를 위해서 이걸 판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제조나 판매 업체도 찾을 수 없다 보니 피해를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완구가 버젓이 유통된다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겐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미 2년 전 소비자원이 같은 완구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귀가 아프다는 민원에 수류탄 모양 완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거된 제품들은 모두 기준치 125데시벨을 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당시 시판된 완구 2만 6천 개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팔린 것은 모두 환불 조치했습니다. 한 업체는 이후 폭발음이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제품을 다시 생산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몇 가지 낮춘 거예요? 30%에서 40% 정도 낮췄습니다. 소리를. 한
정도 이하 박대가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러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순간 최대 소음은 무려 140데시벨 이상으로 2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소비자원 적발 이후 해당 업체가 유통시킨 수류탄 모양 완구는 3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다시 시중에서 이런 제품이 판매된다는 것은 그 관계 당국에서 계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근거이고요.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드러난 만큼 수류탄 모양 완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판매 중단 조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찬웅입니다.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이 남성은 숨진 동료가 살아있는 것처럼 유가족들을 감쪽같이 속여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환경미화원 50살 이모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직장 동료인 59살 A 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홧김에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100리터짜리 비닐봉투에 담은 뒤 자신의 근무구역인 이곳에 몰래 내다버렸습니다. 다음 날 본인이 직접 수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A 씨의 시신을 인근 쓰레기 소각 처리장에 버렸습니다. 새벽에는 날씨가 캄캄해서 잘 안 보여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놀랬죠.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이 씨는 살해 사실을 치밀하게 은폐했습니다. 숨진 A 씨의 휴직계를 위조해 작성한 뒤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떨어져 살던 가족들에겐 분기마다 일정한 생활비를 보내 A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계속된 범죄는 1년 만에 들통났습니다. 숨진 A 씨의 카드와 현금으로 7천만 원을 썼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피해자 앞으로 발송된 카드 사용 내역서라든가 채무 독촉장 이런 것이 배달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은 피의자 이 씨가 A 씨로부터 큰 돈을 빌린 적이 있어 금전적인 문제로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전주시에 주의 조치를 내려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재정 여건도 감안하지 않은 채 재개발 방식을 변경했다며 전주시 감사 결과에서 지적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문제는 김승수 시장 취임 이후 민간 투자 계획을 백지화해 전라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도지사 후보가 공공보건과 복지정책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시군에 세워 저소득층과 다자녀, 다문화 가정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도립 공공노인 요양원도 건립해 노인들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나 재원 마련 방법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해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우려했던 4인 선거구 쪼개기가 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의안심사에서 전주시 내 4인 선거구를 2군데로 최종 확정해 한 곳도 없었던 4년 전과 비교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는 피켓 시위를 열고 다수당이 의회 장악을 위해 의도적으로 4인 선거구를 둘로 쪼개곤 했다며 이 같은 시도가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완주군이 은퇴자를 위한 공동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진안군이 CCTV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시군 소식 송인호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은퇴자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공동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완주군은 재정과 행정 지원을, 매니페스토 측은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강좌 개설로 은퇴자들의 제2 인생 설계를 돕게 됩니다.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고 운영협약은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진안군이 홍삼 한방센터 2층에 폐쇄회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합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라
그동안 부서별, 목적별로 따로 운영하던 관내 400여 개의 CCTV를 한꺼번에 모니터링할 수 있어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원 공설시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야시장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야간 관광 명소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10억 원을 들여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야시장과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특화 골목을 조성합니다. 또한 월매야 시장 가자라는 컨셉으로 광안루원과 남원 예촌 등 인근 관광지를 연계시켜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계획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자원을 연결하여 야간 관광 명소로 개발하겠습니다. 임실군이 6억 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그동안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치즈마을 소규모 다리를 재가설하게 됩니다. 치즈마을로 들어가는 소형 다리는 그동안 홍수 때마다 물이 넘치고 붕괴 위험까지 높아서 주민들의 재가설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모레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신예 연주자들의 무대로 꾸려지는 신인 음악회가 오늘과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주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는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신예 작가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성 작가 7명의 옷장에 담긴 사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획전이 갤러리 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트를 표현하는 곽정호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누벨백 미술관에 마련됩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 올해 첫 강의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개그맨 엄용수 씨의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시민 특별 강연이 내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인문학 강좌를 마련하고 첫 번째 시간으로 모레 김용택 시인 초청 강의로 진행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교육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학생 기자단을 내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재능봉사자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3월 20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기온이 뚝 떨어져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도, 남원 9도 등 7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최대 2.5m, 먼바다에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